자, 치수기입 두 번째입니다. 렉탱글 골뱅이 20,20 그리고 치수를 하나 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수를 한번 세워 보시죠. 자, 이제 디멘전 스타일 다시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유니트네요. 첫 번째 치수 프라이머리 유니트 보시면 유니트 포맷에서 디시멀로 되어 있습니다. 얘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디시멀하고 윈도우 데스크탑하고 두 개입니다. 제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렉탱글 자, 골뱅이 20.5, 20.5 제가 20.5에 20. 렉탱글 골뱅이 20.5, 20.5. 자, 그럼 치수 기입을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 소수점이 어떻게 나오나요? 쉼표로 나오죠. 원래 소수점은 마침표입니다. 그죠? 페리오드예요. 이게 디시멀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디시멀일 때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콤마로 잡혀 있습니다. 즉 얘를 바꾸셔야 돼요. 뭐로요? 페리오드로.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보죠. 자, 렉탱글 골뱅이 1000,1000 즉 1m에 1m짜리입니다. 라이너 자, 잘 안 보이겠지만 확대해 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다가 제가 무작위로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려 보겠습니다. 어, 10.5 자, 이렇게 놨습니다. 지금 두 개를 그려놨어요. 제가 치수를.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윈도우 데스크탑이요. 자, 하기 전에 일단 얘를 콤마로 바꾸겠습니다. 자, 콤마로 바뀌어 있죠? 디멘전 스타일 윈도우 데스크탑. 자, 두 가지 값이 바뀌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콤마가 자동으로 들어갔죠. 두 번째는 천 단위 자릿수가 들어가죠.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디시멀을 쓰지 않고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 단위 자릿수가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소수점이 자동으로 마침표로 바뀐다는 거 하나.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라운드 오프라고 하는 이 값은 굳이 쓰지 않아도 좋은데 이 값의 의미는 반올림 반내림 값입니다. 그러니까 반올림 값이에요. 굳이 쓰지 않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프리픽과 서픽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 머릿말 꼬릿말입니다. 즉 숫자 앞에 머릿말, 숫자 뒤에 꼬릿말. 프리픽은 머릿말입니다. 서픽은 꼬릿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얼터네이트 유니트랑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일링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프리시즌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긴 소수점이 있고 여긴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 트레일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끄면 무조건 다 이렇게 소수점이 나옵니다. 트레일링을 켜면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감춰주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오른편으로 가면 여기 앵귤러 디멘전이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리딩하고 트레일링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그냥 적당히 그려봤습니다. 앵귤러 각도죠. 소수점이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냐면 바로 여기 프리시즌에서 소수점이 체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이번엔 각도를 맞춰서 넣겠습니다. 자, 어때요? 얘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왼편은 각도를 맞췄고 오른편은 각도를 안 맞췄습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트레일링을 체크해 놔야 소수점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자, 각도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제가 조그맣게 선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20, 자, 5,20 5,20으로 했고요. 카피 어레이 4개 10mm 간격으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을 이렇게 그려서 트림을 좀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놔봤습니다. 포크처럼.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 치수를 기입하면은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제가 원하는 건 확대해서 그리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피, 스케일 3배. 다시 말하면 얘를 이렇게 해서 몇 배 키웠다? 3배 키웠다 이겁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이게 치수가 안 맞아요. 여기 치수가 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치수가 안 맞습니다. 원래 여기 치수가 얼마여야 돼요? 5mm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이어야 되고, 그리고 요만큼은 10이어야 됩니다. 근데 3배를 키웠더니 치수가 안 맞아요. 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메저먼트 스케일. 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얘를 쓰기에는, 여기다 쓰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여기도 적용이 되고 여기도 적용이 돼요. 제가 2라고 줬습니다. 여기 값이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도 2배가 다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2배가 아니죠. 3배를 키웠는데 2배를 더 키우니까 값이 더 커진 거죠. 자, 그래서 디멘전 스타일에 이 메저먼트 스케일은 여기서 못 쓰고 어디서 써야 되냐면 컨트롤 1키 눌러서 씁니다. 이렇게 치수를 먼저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가면은 이 부분 딤 스케일 라이너, 이 부분 딤 스케일 라이너라고 하는 부분, 여기다가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얘가 얼마가 줄어야 돼요? 제가 3배를 키웠으니까 치수는 3분의 1로 줄어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나누기 3 그리고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치수가 전부 다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표현이 됩니다. 요거 상세도면 그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얼터네이트입니다. 얼터네이트 유니트는 보조 치수입니다. 2차적인 치수라고 하죠. 여기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를 체크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모두 다 보여주거나 일부만 보여주거나 모두 다 보여줄 때는 여기서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일부만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하고 여기 들어와서 얼터네이트를 온 시키면 이렇게 2차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온오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할 수도 있겠죠. 자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얼터네이트 유니트 체크했습니다. 이때 유니트 포맷 디시멀하고 윈도우 데스크탑하고 그 다음 소수점 몇 자리까지 보여줄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이 멀티플로퍼 유니트가 중요해요. 자, 제가 이 값을 1로 줬습니다. 자, 오케이. 자, 트레일링 체크해주고 자, 그냥 25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1로 해놨기 때문에 25로 나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멀티플로 유니트를 2로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멀티플로퍼 유니트를 이번엔 0.5로 놨습니다. 0.5로 놨어요.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값을 한번 쭉 바꿔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밀이고 그 다음 보여주는 건 인치여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시죠. 자, 1인치는 2.54죠? 2.54 cm죠? 즉 다시 말하면 25.4 mm인 거죠? 그러면 거꾸로 하면 1mm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CAD에서는 소수점이 안 들어간 소수점 나누기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10 나누기 254 그러면 0.039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인 25mm 0.98인치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모디파이 플레이스먼트를 보시면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즉 첫 번째 값 뒤에다 놓겠습니다. below primary value 첫 번째 값 아래 놓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볼까요? 자, 그러면 내려온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될 내용입니다. 이때 톨러런스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차를 쓸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이 공차는 정밀 가공하는 데 있어서 쓰는 부분이니까 사용하는 방법 정도만 좀 익혀보도록 하자고요. 자, 공차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핸드폰을 만듭니다. 내가 핸드폰의 크기가,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 건데 크기가 100mm예요. 이때 우리가 제품의 오차 범위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오차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뒤에 여기 눌러보시면, 메소드를 눌러보시면 시멘트리컬이 있고 디비전이 있고 리미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10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플러스 0.2mm까지는 0.13mm까지는 허용을 해줄 거고 마이너스 0.18mm까지 제가 허용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럴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한값, 얘를 하한값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윗상자, 즉 위로 한계값, 하한값, 아래로 한계값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값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0.13, 하한값도 마이너스 0.13 어떤가요?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죠. 이렇게 위의 값과 아래 값이 똑같은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시멘트리컬이라고 하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하고 이런 건 디비전, 즉 나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리미트는 이 값을 적용해 버린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시멘트리컬, 그러면 어퍼 밸류 하나만 활성화됩니다. 0.13mm. 자, 오케이. 그러면 뒤에 0.13 붙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치수가 다 똑같이 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 공차는 어떤 특정한 부위에만 들어갑니다. 정밀하게 가공되어지거나 우리가 여기는 좀 더 신경 써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만 공차가 붙어요. 이해되시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를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전체가 다 켜져 있는 거죠. 시멘트리컬로 전부 다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멘트리컬로 다 켜져 있어서 그래요. 자, 모디파이. 자, 여러분들도 시멘트리컬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디비전은 상한값과 하한값이 나눠지는 걸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어퍼 밸류가 있고 로우 밸류가 있고 어퍼 밸류가 상한값, 로우 밸류가 하한값. 자, 하한값 0.18mm라고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 나눠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잘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분명히 제가 플러스 0.13, 플러스 0.18 이렇게 넣었어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값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둘 다 플러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0.18로 들어가 있죠? 0.13으로 들어가 있죠? 둘 다 플러스 값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표기된 건 뭘로 나와요? 플러스 0.18이 마이너스 0.18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로우 밸류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음의 숫자입니다. 음수예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로 나오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혹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값이 뭐로 나온다고요? 마이너스로 나온다고요. 로우 밸류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플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공차가 플러스 공차가 있고 마이너스 공차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0.08. 그러면 둘 다 플러스 플러스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넣어 보실까요? 이번에는 이 값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해보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자, 어퍼 밸류는 플러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마이너스 0.08. 로우 밸류 0.13. 자, 오케이. 어떤가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치가 좀 달라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버티컬 포지션 있죠? 수직 위치. 이 문자에 이렇게 수직 위치입니다. 지금 바텀 밑으로 잡혀 있는데 중간으로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중간으로 가야 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링 포 하이트, 즉 이 문자 있죠. 치수 문자의 크기가 이 문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요. 0.5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치수기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죠. 다시 또 보시면은요.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디비전이 아닌 리밋이요. 리밋은 이렇게 값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계산해서 보는 걸 리밋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됐잖아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를 못 쓰고, 그래서 여기를 못 쓰고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선택한 다음에 맨 아래로 내리면 여기 나온단 말이죠. 얘는 시멘트리컬로, 얘는 디비전으로, 얘는 리밋으로 이렇게 부여해 줄 수 있고, 여기 어퍼 밸류하고 로우 밸류 값이 있습니다. 각각 다 적용해 줄 수 있겠죠. 자, 한번 적용해 보시죠. 다음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출력 명령어는 플롯이라고 하고요. 자, 플롯이라는 명령을 띄우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눌러 보시죠. 화면을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이 왼쪽에 있는 항목은 다 쓸 겁니다. 이쪽은 다 쓸 거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둘로 나서 이 오른쪽은 이렇게 다시 3등분 한 다음 이 가운데는 안 쓸 겁니다. 이 가운데는 옵션을 안 바꿔요. 제일 먼저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출력 방향입니다. 인쇄가 되는 방향입니다. 포트레이트 세로 방향, 랜드스케이프 가로 방향. 네, 우리가 출력하는 건 랜드스케이프입니다. 가로 방향입니다. 제일 먼저 바꿔줘야 될 건 얘예요. 그 다음 맨 위로 올라갑니다. 플롯, 스타일 테이블, 펜 어사인먼트. 다시 말하면 뭘로 출력할 거냐 이거죠. 칼라로 출력할 거냐, 흑백으로 출력할 거냐, 어떤 걸로 출력할 거냐를 따지는 것,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ACAD CTB, CTB가 칼라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ACAD.CTB, 그러면 이건 칼라 출력입니다. 그 다음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ctb, 얘는 회색 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노크롬입니다. 모노크롬.ctb 얘가 단색이란 뜻입니다. 단색 출력. 모노크롬 ctb가 바로 단색 출력입니다. 모노가 하나란 뜻입니다. 모노가 하나란 뜻이고 크롬이 톤이에요. 색톤. 그러니까 단색 출력이란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출력하면 검정색 펜으로 그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노크롬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노크롬을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오른편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 아이콘, 이렇게 생긴 아이콘, 확대한 건데 바로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컬러 테이블을 수정해야 됩니다. 딱 한 개 보시면 돼요. 딱 한 개.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라인 웨이트, 이 값 한 개만 보시면 됩니다. 라인 웨이트, 선 굵기요. 선 가중치라고 합니다. 선의 굵기를 말합니다.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선 굵기 어디서 지정하나요? 맞아요. 레이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아예 안 써요. 하나 아예 안 쓰고, 하나는 레이어에다 지정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여기 모노크롬에 보시면 여기 컬러 테이블에 들어와서 여기서 선의 굵기를 지정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레이어에다 선 굵기를 지정해 놨어요. 그죠? 여기도 지정했어요. 그러면 어느 선 굵기로 출력이 될까요? 여기서 지정한 선 굵기로 출력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레이어에 있는 걸 쓰고 싶어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선 굵기 보이시나요? 0.09mm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요. Use Object Line Weight, 얘를 선택해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가 출력이 돼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번 컬러 누르고 255번 Shift 키 누르고 255번 컬러를 클릭해 주면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Use Object Line Weight로. 그럼 어떻게 돼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로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전산응용 그 기능사 시험 볼 때요, 출력을 여러분들이 해요. 도면 2장을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도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 하나하고 도면 2개 하고 해서 총 3개를 제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레이어에서 선 굵기 지정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모노크롬에 들어와서 선 굵기 지정을 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 다 일일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레이어에서 지정하는 것만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커뮤니티 들어가면 시험 볼 때마다 올라와요. 누가 출력할 때 이거 건드려서 나 출력이 망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종종 올라와요. 아주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이게 2장 출력하는데 종이는 총 3번 줘요. 혹시 틀릴까봐 하나 더 줘요. 종이 총 3개 줘요. 근데 한번 출력했는데 선 굵기가 안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주세요. 그래서 출력했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출력해야 돼요. 그리고 와가지고 난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커뮤니티에 자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무시한 거예요?
이 값을 무시한 거예요. 여기 들어와 가지고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 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출력하고 자기가 테러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글들을 봤어요. 이걸 왜 써가지고 뒷사람 테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테러가 아니고 출력하는 방법이 실제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레이어의 선글기가 없었어요. 레이어에서 선글기를 지정 못했단 말이에요. 레이어에서 선글기 지정한 건 10년 이내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10년 이내의 얘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다 여기서 지정해서 썼어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조금 더 쉽게 사용되어진이라고 레이어에 선글기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레이어에서 선글기 지정해서 출력하는 방법, 그 다음 여기 칼라 테이블에 들어와서 선글기 지정하는 방법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취업 나갔는데 여러분들 그 팀장님이 이거 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이거 써야 돼요. 여러분들 팀장님이 레이어에서 선글기 지정해서 써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레이어에 선글기 지정해서 써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갔는데 거기 팀장님이나 이사님이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면 쟤는 뭐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저는 이거 못 써요. 그러면 쟤는 뭐야? 왜 저기서 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실제로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커맨드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쓰려면 저 리본 메뉴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명령어 안 외우고 그냥 리본 메뉴 이렇게 클릭해서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커맨드 쓰고 있으면 너는 왜 커맨드 써? 속도 느리게 왜 커맨드 써? 이래요. 근데 딱 하루 지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충분히 빠르니까. 그리고 한 달 지나면 거꾸로 그분들이 와요. 명령어 물어봐요. 야, 이거 있지 않냐? 그거 뭐냐? 그럼 이제 명령어 설명하고 아이콘 찾아서 알려드리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개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출력하는 방법 두 군데 다 알아야 돼요. 자,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정하고 Save and Close를 누르시면 적용이 된 겁니다. 색상이 3개 있네요. 자요. 저는 여기서 지정해 보겠습니다. 선굵기 0.1mm, 노란색 0.3mm, 초록색 0.2mm. 자, 이렇게요. 여기 하얀색도 있네요. 네, 하얀색 0.2mm, 아니 0.1mm. 자, 세이브 앤 클로즈.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까지 선의 굵기를 맞춰 보시죠.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절반 여기 헬프 오른편에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는 요 화살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딱 절반 감춰집니다. 다시 누르면 나와요. 감추고 나오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프린터 플로터 있습니다. 프린터 플로터예요. 자, 바로 요겁니다. 7110 프린터. 자, 이렇게 7110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 IP 찍고 7110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만약에 없으면 연결 다시 해야 돼요. 이 IP 192.168.51.22 뒤에 슬래시하고 HP 오피스젯 7110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나요? 7740 아니고 7110이요. 이렇게 먼저 프린터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할 거는 프린터 선택이에요. 프린터 선택.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용지 선택입니다. 용지 선택이에요. 첫 번째 프린터, 두 번째 용지, 세 번째 what plot, 즉 어디를 출력할 거냐 이거죠. 어디를 출력하냐, 디스플레이, 그냥 화면에 띄워진 상태를 출력하겠습니다. extend 0,0에서 최대한 확대해서 출력하겠습니다. limit, 우리가 limit라고 하는 명령어에서 지정한 영역만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안 써요. 누구 쓰냐면 맨 아래 윈도우 씁니다. 윈도우를 누르면 이렇게 싹 바뀌어요. 커맨드 보면 퍼스트 코너 포인트, 첫 번째 점 지정, 그 다음 반대쪽 지정해주면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윈도우 버튼이 들어와요. 이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위치를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위치를 지정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래에 프리뷰 버튼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인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돼요. 출력 미리 보기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삐뚤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ESC 키 누르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플롯 옵셋, 즉 출력할 때 얼마만큼 이격을 시킬 거냐 이 얘기인데 여기 센터 더 플롯이라는 이 옵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이 가운데에 딱 맞게 출력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센터 더 플롯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프린터 선택하고 종이 선택하고 출력 영역 지정해주고 그 다음 센터 더 플롯 지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P2페이퍼. P2페이퍼가 무슨 뜻이냐면 종이에 맞추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정한 이 영역을 그냥 종이에 맞추겠습니다. 종이에 맞추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이건 넌스케일입니다. 축척을 맞추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P2페이퍼, 종이에 맞추기. 내가 지정한 영역을 그냥 종이에 맞추겠습니다. 축척을 안 맞추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아래 보시면 1대 111이라고 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대 111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축척이 안 맞습니다. 이거 풀어야 돼요. P2페이퍼를 풀어야 됩니다. 풀고 여기가 1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A4 사이즈에 맞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보시는 게 A4 사이즈의 110분의 1. 우리 110 없으니까 120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100이나 120 혹은 150으로 가야 돼요. 자, 프리뷰. 얘가 1대 120. 확대했을 때 선 굵기 차이도 이렇게 나야 되고 이상이 없는지, 출력되는지 안 되는지도 체크하고, 자, 이상이 없으면 여기 어플리 투 레이아웃, 위에 있는 1은 종이의 1mm고 뒤에 있는 120은 이 모델에 있는 120입니다. 자, 그리고서 OK. 그러면 출력이 진행되어집니다.